101 most common do type verbs.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type 동사. 오늘은 동사 4개를 준비했습니다. walk, run, carry, deliver. 첫 번째 동사 walk. 걷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미국 영어에서는 walk. 이렇게 발음하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다소 모음이 좀 다릅니다. walk.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사실 걷게 되면 우리가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걸어서 얼마만큼을 이동하거나 또 걸어서 어디로 가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을 걸었는지 얘기할 때는 바로 그 걸은 거리를 뒤에 더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매일 2마일씩 걷습니다. 우리 운동삼아 걷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I walk 2 miles every day. 자, 우리는 이제 마일이 조금 이제 낯선 단위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위니까, 뭐 우리에게 좀 익숙한 킬로미터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뭐 저는 뭐 3km씩 매일 걷습니다 한다면, I walk 3 kilometers every day. I walk 3 kilometers every day. 저는 매일 뭐 3km를 걷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계속 걸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walk to 어디 하시면은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로 간다 할 때 우리가 go to 어디를 쓰잖아요. 그 go는 그냥 가는 건데 어떻게 가는 건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안 되잖아요. 만약에 걸어서 가는 거라면 go 대신 이제 walk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walk to school 하면은요, 걸어서 학교에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걸어서 등교하다예요. 만약에 walk to work 이러시면은요, 걸어서 직장에 가다, 걸어서 출근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걸어서 학교 가시나요? Do you walk to school? Do you walk to school? 걸어서 출근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Do you walk to work?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자, 이 walk이 쓰이는 좀 특이한 경우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걷는다고도 하지만 산책을 시킨다고 할 때도 walk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들 산책시키잖아요. 자, 우리도 요즘은 정말 강아지 기르는 집 많이 생기긴 했는데 정말 영어권 가시면 강아지 많이 기릅니다. 뭐 해외로 이제 이주했을 때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이제 뭐가 있을까요? 먼저 동물 좋아하시면 강아지 기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끼리는 정말 얘기가 정말 쉽게 잘 통하거든요. 정말 강아지 산책 많이 시켜요. 자,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라는 의미의 표현도 그들의 일상에서는 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개가 뒤에 오면 돼요. walk the dog 하면은 개를 산책시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개를 산책시킵니다 라고 한다면 I walk the dog every day. 저는 매일 개를 산책시켜요.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개를 산책시키다라는 의미로 이제 walk the dog 이렇게도 이제 동사 walk이 쓰이고요. 또 산책을 시킨다고 하기는 좀 말이 어색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뒤에 오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걸어서 뭐 데려다 주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다 데려다 주는지 장소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walk 사람 장소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제 집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집까지 걸어서 데려다 줄게 라는 의미로 I'll walk you home. I'll walk you home. I'll walk you ho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를 집까지 이제 걸어서 걸어서 데려다 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집까지 같이 걸어가 줄게 라는 의미로 I'll walk you ho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lk 다음에 어떤 대상이 온다면 그 대상에 연관된 의미로 우리가 또 걷는다는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가 온다면 개를 산책시키다가 되겠고요. 사람이 온다면 걸어서 함께 걸어가서 어디로 데려다 주다 약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동사로 넘어갑니다. 다음 동사는 run이에요. 이제 걸었으니까 이제 한번 좀 뛰어볼까요? 자, 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뛰어라는 의미로 run! 보통 왜 뛰어요? 급하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그래서 도망가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뛰어라는 의미로 run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다는 뜻으로도 이 run이 쓰입니다. 보통 이제 away란 말이 같이 붙어서 멀리 뛰는 거니까 멀어져야 된다는 건 그 뭔가 위험하거나 피해야 될 것으로부터 도망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도망갔다. He ran away. He ran aw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run은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run, ran, 다시 run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다라고 할 때는 he ran away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달리다에서 조금 더 확장된 run의 뜻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걷는 거보다 이제 run이 어떻게 하다 이게 run이 되는 거죠. 사실은 run은 걷는 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이쪽 발 떨어지기 무섭게 다음 발 발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이래야 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un이 뭔가를 계속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계속 어떤 이제 굴리고 돌린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굴러가고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면은 운행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버스 같은 것들이 뭐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뭐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run을 써요. The bus runs every 20 minutes. 이러면 그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매 20분마다 운행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The bus runs every 20 minutes. 버스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버스 간격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이래야 되니까 이럴 때 좀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계속 굴리고 제가 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run 다음에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그 사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체 굴린다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뭘 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이제 호텔을 운영한 지 뭐 한 10년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뭔가를 하나를 꾸준히 계속할 때, 쭉 해왔을 때 우리가 have been ing를 씁니다. 끊임없이 쭉 이어온 게 have been ing예요. 여기다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run을 써서 have been running 이렇게 만든 다음에 호텔을 운영한 거니까 그대로 호텔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she's been running. She has been running 줄여서 she's been running a hotel. 이러면 그녀가 꾸준히 호텔을 운영해 온 겁니다. 10년 동안 for 10 years. 10년 동안 꾸준히 운영해 왔다 직역이고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말로는 이제 10년째 운영했다. 10년째 해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녀는 10년째 호텔을 운영했어요. She's been running a hotel for 10 years. 뭐 run a business 하면 사업체를 운영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뭐 run a shop 하면 가게를 운영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계속 그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라는 것도 사업체 계속 거래가 있고 벌써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뭐가 이렇게 굴러가고 흘러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un이 쓰입니다. 이 run이라는 게 이제 흐름 없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run이 또 재밌는 표현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은 물이 흐르는 것도 run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이제 run을 써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콧물 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콧물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콧물이 나는 코를 가졌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I have a runny nose. 이렇게 얘기해요. runny nose라고 합니다. 왜 run이지? 라는데 그 run이 달리는 run이 아니라 콧물이 계속 줄줄줄 물이 흐르려면 물방울이 아니라 계속 줄줄줄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물 흐르는 거가 이게 run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또 콧물에서도 그래서 그 run이 그대로 응용이 돼서 콧물이 흐른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계속 줄줄줄 흐르는 코를 가졌다. I have a runny nose.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run이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지만 이후에 다양하게 만나는 run의 어떤 확장된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 carry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carry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나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우리말로 그 나르다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를 이렇게 이송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의 carry는 그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구는 소지 안 할 수 있지만 뭐 나는 오늘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라든지 뭐 특별히 내가 오늘 이걸 들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거나 자 요런 의미로 이제 carry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는 지금 뭐 suitcase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she's carrying a suitcase. She's carrying a suitcase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have 같은 거 쓰면 she has a suitcase 이렇게 하면 suitcase는 누구나 집에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제 carry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 내 몸에다가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몸 가까이에다 두고 있는 거, 그러면 들고 있거나 이런 게 carry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많이 쓰는 게 그 경찰이 이제 나라에 따라서 그 총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 소지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carry가 쓰여요. 그래서 carry guns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이제 총을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the police don't carry guns in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경찰이 총을 소지하지 않아요. The police don't carry guns in South Korea. carry가 어떤 들고 있는 거, 즉 소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항상 또 소지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뭐 지갑에다가 뭐 특별히 갖고 다니거나 이러는 것도 carry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still carry her photo in my purse. 이러면 내 지갑에 여전히 아직도 그녀의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또 굳이 이렇게 소지하고 들고 다니는 거? 우리 보통 현금 얼마씩 들고 다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들고 다녀 이게 바로 carry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이 그 이제 카드 같은 거 많이 쓰고 이제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난 보통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녀. 자, 이런 식으로 문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don't usually carry much cash. 네, 현금이 cash입니다. 그리고 많은 캐시는 이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much를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carry에다가 조금 특히나 이제 그 소지하는 거지만 정말 이제 항상 내 몸에다가 이제 돈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내 몸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강조해 주려고 이제 with me를 더해 줄 수 있어요. I don't usually carry much cash with me. 이러면 나는 그 돈 현금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녀. 그냥 carry를 쓰면 당연히 들고 다니긴 하겠는데 with me를 써서 조금 더 내가 소지한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해 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carry가 어느 정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좀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소지하거나 들고 다니다, 뭐 가지고 다니다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약간 해석의 양상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럼 carry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어떤 뭐 수트케이스를 들고 있거나 경찰이 총을 소지하거나 내 지갑에다가 항상 누구 사진을 넣고 다니거나 현금을 들고 다니거나 자 이렇게 뭔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품들을 우리가 들고 다니거나 소지하는 것도 carry지만 자 뭔가 일부러 굳이 안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안 소지할 수 있는 걸 굳이 내가 이렇게 챙기고 있는 게 carry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하는 거. 자, 그런 의미로 또 뭐가 있냐면 아기를 가진 경우에 우리가 이 carry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기 무겁잖아요. 그 엄마가 예비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carry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쌍둥이를 임신했다라는 말을 she's carrying twins. She's carrying twin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 그 임신했다라는 표현이 언제나 그 pregnant만 쓰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영어에 엄청 많아요. 임신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동사 carry가 나온 김에 이제 그 표현을 좀 알려드렸어요. She's carrying twins. 그녀는 지금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입니다. deliver. deliver 우리가 이제 배달하다. 라는 동사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 정말 배달 많이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배달하다라고 하는 의미 동사 이 deliver는 아는데 막상 여러분이 이 배달 음식 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배달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 시키는 건 내가 배달하는 건 아니고 이제 배달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자 배달에다 먹었다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영어 문법 설명 너무 오래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 표현 그냥 오늘 통째로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내가 배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달 음식물 먹었다 할 때 I deliver, we deliv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알아두세요. have 여러분 그 음식 delivered 이렇게 써요. 나중에 우리가 have에 또 좀 더 확장된 그런 의미들 얘기할 때 여러분 따로 공부하실 게 있을 거예요. 뭐 사역동사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지 말고 이거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have 음식 delivered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거 음식 주문했다는 얘기입니다. 배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e had the pizza delivered. We had the pizza delivered. 하면 피자 시켜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시켰다는 거 사실 배달시켜 먹는 거잖아요. 배달로 시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We had 뭐 짜장면 delivered. 뭐 짜장면 배달시켜 먹었다는 얘기가 돼요. have 음식 delivered. 근데 이제 시켰다 할 테니까 보통은 이렇게 had 이렇게 더 많이 쓰겠죠. 아니면 뭐 시켜 먹자 한다면 let's have 음식 delivered 이렇게 하면 이제 시켜 먹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달 시켜 먹자 이렇게 됩니다. 워낙 많이 유용하게 쓸 법한 표현이니까 그냥 통으로 기억하세요. 자, 우리 피자 시켜 먹었다. We had the pizza delivered. 피자 시켜 먹자. Let's have a pizza delivered. 이렇게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진짜 뭐 누가 뭐를 배달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쓰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그 뭐 물건 같은 거 주문할 때 이게 배달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도 배달이 되나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배달이 되나요? 라는 식으로 can you를 써서 물어볼까요? Can you deliver? 그다음에 뭐 여러분 주문한 뭐 그 아이템 있으면 이제 it으로 쓸게요. Can you deliver it? 하면 그 배달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배달을 해주겠는데 이제 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그 음식 같은 거인 경우도 전화를 해서 혹시 호텔 방으로도 배달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an you deliver it? 호텔 방으로 to a hotel room 이렇게 can you deliver it to a hotel room? 호텔 룸으로도 이제 그 배달해 주시나요? 이런 말이 돼요.
또는 뭐 can you deliver it 한 다음에 여러분이 overseas 이런 말도 하면 해외 배송도 되나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주문할 때 또 쓸만한 표현이니까 주문해서 이제 배달을 해달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때는 이제 상대편이 배달을 하다라는 식으로 you deliver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이제 문장 두 개를 생각해 봤고요. 이제 또 우리 문장을 또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캐리가 뭔가 안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굳이 선택해서 들고 다니는 거, 굳이 그래서 소지하는 거, 자 이런 의미에서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는 의미로 이제 carry가 쓰였잖아요. 자, 이 deliver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배달하다는 뜻에서 아기를 낳다, 출산하다는 뜻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해서 그런 어떤 말장난에서 온 것이기도 한데,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기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그 동화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 큰 그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가 왔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우리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서양에서는 그 학이 만화 같은 데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학이 아기를 배달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 배달하는데 그게 deliver잖아요. 그래서 그 학이 deliver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deliver가 또 출산하다 나타나는 의미가 있는 거라 그런 걸 약간 암시시켜주는 약간 그런 어떤 이제 뭐 표현 방식, 아이들에게 어떤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 출산했다라고 할 때 deliver를 써요. 그래서 그녀가 어제 첫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she delivered her first child yesterday. She delivered her first child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엄마가 아이를 deliver 했다라는 게 이제 배달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뱃속에서 이제 정말 세상으로 아이를 내보내준 게 어떤 deliver라는 게 한 곳에 있는 다른 뭔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거잖아요. 아이를 세상으로 엄마가 이동시켜 준 거잖아요. 나오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deliver 생각하면 전혀 또 생뚱맞은 뜻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4개의 동사들을 이제 짧게 몇 개의 문장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언제나 그 한 동사가 한 가지 뜻을만 쓰이지 않고 우리말의 해석의 양상이 언제나 하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폭넓게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생각에는 다 별개의 어떤 뜻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어떤 하나의 그 맥락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맥락들을 처음부터 잘 생각하면서 실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그 생각을 뻗어 나가시면 그 이후에도 점점 이어지는 더 많은 확장된 의미들 또 다른 또 표현들의 더 어려운 어떤 심화된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좀 더 감각적으로 언어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다져가는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장과 이 동사 의미들 잘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와 이런 개념들 새기면서 오늘 살펴본 문장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저는 매일 2마일을 걷습니다. I walk 2 miles every day. 걸어서 학교 가세요? Do you walk to school? 저는 개를 매일 산책시켜요. I walk the dog every day. 내가 집까지 걸어서 바래다 줄게. I'll walk you home. 뛰어. Run. 그는 도망쳤어요. He ran away. 그 버스는 매 20분마다 운행합니다. The bus runs every 20 minutes. 그녀는 10년째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She's been running a hotel for 10 years. 그녀는 수트케이스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She's carrying a suitcase. 한국에서는 경찰이 총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The police don't carry guns in South Korea. 전 아직도 그녀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I still carry a photo in my purse. 저는 보통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아요. I don't usually carry much cash with me.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She's carrying twins. 우리는 피자를 배달시켰어요. We had the pizza delivered. 그걸 호텔 방으로도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deliver it to a hotel room? 그녀는 어제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She delivered her first child yesterday.